태블로 데이터 페스트, 즉 태블로의 데이터 축제 시리즈 중 하나인 파머슈티컬 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블로의 위장영입니다. 오늘 이 데이터 축제에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고 1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니 아무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블로 컨퍼런스 2022 TC22에서 발표한 키노트 서머리를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약산업에서의 태블로 활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으실 두 가지의 데모를 통해서 뭔가 그 업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중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세션 도중 혹은 세션이 끝난 이후라도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저희의 가장 큰 행사이며 올해는 라스베가스에서 5월에 열렸습니다.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조차 이 행사에서 키노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시간 30분짜리 키노트를 10분 안에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풀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계속되어지는 도전 과제와 걸림돌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부족, 공급망의 붕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또 식량 위기,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죠. 심지어 여기에 고객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더 나은 서비스, 더 빠른 서비스,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그 조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조직에 속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 데이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데이터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태블로는 이런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라는 자동차의 운전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빠른 데이터의 접근을 요구하고 더 빠른 가치 창출을 요구하고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클라우드가 답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클라우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태블로는 기존의 태블로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태블로 클라우드로 바꾸고 작년에 투자를 3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3가지 부분의 기능 강화 및 추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제부터는 태블로 클라우드 안에서 거의 모든 산업군에 미리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유연해지고 진화된 관리 기능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준비 기능, 강화된 관리 및 보안 기능, 그리고 더욱 쉬워진 데이터 공유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 툴인 슬랙과의 통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협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인 태블로 클라우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데이터가 강조되는 데이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0%의 조직원들이 데이터에 접근 및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직도 30%의 사람만이 데이터라는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나머지 70%의 사람은 데이터라는 언어를 못하는 거죠. 데이터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보통 데이터를 말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에게 데이터를 들고 가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전문가가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컨텐츠가 부족한 관계로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속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데이터라는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나 방향을 정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것이 저희가 기여하는 그리고 가야 하는 데이터 혁명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를 구현한 것이 데이터 스토리입니다. 현재는 영어 버전만 나와 있으나 조만간 한글 버전도 출시가 되면 한국 고객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을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태블로가 시각화 분석 영역을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년간 해온 일들을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블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4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데이터 연결, 그리고 연결된 데이터의 정리 및 준비. 그게 완료되면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입니다. 이 4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고요. 이 4가지 영역 중에 태블로는 데이터 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훌륭한 기능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은 커넥터를 이용해서 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정리 및 준비는 데이터 프랩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시각적 분석은 태블로가 가장 강한 분야이죠. 그럼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인 데이터 모델링 부분만 쉽게 할 수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도 일반 비즈니스 유저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태블로는 모델 빌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빌더의 특징은 밖에서 모델 빌딩을 하는 것이 아닌 태블로 안에서 동작한다는 점과 개발 없이 아주 쉽게 선택만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쓰는 수준의 모델링은 하지 못하더라도 비즈니스 유저가 쉽게 모델링을 하고 특히 이를 통해 예측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찾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에서 보시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태블로 클라우드, 두 번째 태블로 스토리, 마지막으로 모델 빌더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은 현재 시대의 화두인 클라우드와 AI가 반영된 제품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탕에 있는 데이터 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팸의 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팸은 패밀리의 팸입니다. 그리고 이 팸은 영국에서 10대들이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를 부르는 속어입니다. 즉 데이터팸은 저희의 데이터 단짝 친구를 의미하고 저희는 태블로 커뮤니티 멤버를 데이터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데이터팸은 저희 태블로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계속해서 채찍질해주는 저희의 발전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태블로와 친해지고 저희의 데이터팸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 코리아에서 제약 인더스트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건웅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태블로 분석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조직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 태블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후 제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심평원 데이터와 제약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통합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태블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인더스트리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세일즈포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요소는 크게 9가지로 요약됩니다. 제품 판매를 위한 행위, 제품 수명주기 및 포트폴리오 관리, 임상 개발,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생산 라인 확보, 공급 체계 확보 등이 바로 그 9가지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더 나은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요소만으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은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데이터와 조직의 사일로, 보안, 규제 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제조사와 비즈니스 구성원 간의 정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경우 제조사의 판매 형태는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의 형태로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병원에서의 투약 정보 및 환자의 성별, 연령대 등과 같은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제약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개방 시스템을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사용 및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제약사들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처방 현황 및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내역으로 심평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엑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데이터에는 수진자의 연령대와 성별 정보뿐 아니라 지역 정보, 요양기관별 투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 데이터를 통해 영업계획 수립은 물론 영업 성과에 대한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시장 경향 데이터를 제외한 자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평원의 데이터를 통해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영역은 아마도 영업관리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세일즈 부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도 각 프로세스마다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각각의 부서는 고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어 분석돼야 합니다. 데이터 통합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연결 및 추출의 편리함이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 IT 담당자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받는 번거로운 작업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정리와 준비가 간단해야 하고 데이터 준비는 일정 주기에 맞춰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백만 건부터 수억 건까지의 빅데이터 분석을 현업도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분석된 데이터 결과의 공유가 편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많은 분석 결과를 스크린샷과 이미지 파일로 일일이 캡처하여 공유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T 담당자는 데이터 공유 권한과 데이터 추출, 분석 스케줄링 등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까요? 태블로 내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약 70%의 고객분들은 엑셀을 통해 약 20%의 고객분들은 SQL을 통해 스크립트형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R, 파이썬을 포함한 기타 다른 툴을 활용한다는 고객은 약 10%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보편화된 툴인 엑셀은 사용자에게 익숙하고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갈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내부 공유 시에도 파일 버전 관리가 어렵습니다. 즉, 흔히 엑셀 지우기라 불리는 반복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QL 혹은 R과 파이썬은 어떨까요? 이 툴들은 쿼리나 코딩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업이 쿼리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분석 결과를 리포트로 만들어 공유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IT 인력의 분석을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부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업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통합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분석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자동 업데이트하여 추가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데이터 시대에서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툴이 아니라 데이터 문화 정착에 필요한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석 방법이 있을까요? 태블로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태블로는 사용자가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연구를 실제 비즈니스 유저 관점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 컨셉을 정리하면서 2003년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블로는 화면에 나오는 세 분이 회사를 창업한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태블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기존 분석 도구의 한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태블로는 출시 후 분석 환경이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연 4회의 지속적인 메이저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블로를 통하면 보다 쉽게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DBMS, ERP, CRM, 클라우드, 엑셀, 심지어 PDF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연결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플랫, 데스크탑, 서버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랫 제품은 복잡한 스크립트 혹은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클릭 방식으로 데이터 연결, 결합, 정제, 준비를 도와줍니다. 데스크탑 제품 또한 쿼리나 코딩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시각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제품은 시각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며 IT 담당자는 데이터 권한 관리, 유저 권한 관리, 스케줄링, 리소스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태블로는 조직이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데이터 문화를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 데스크탑인데요.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래프를 그릴 때 취했던 코딩형 방식이 아니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차트를 구성하여 줍니다. 태블로 플랫 역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결, 정제하여 분석을 위한 준비를 가능케 합니다. 기존의 IT 인력에 의존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 마트를 현업 단위에서 접근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툴이 아니라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는 솔루션이어서일까요? 태블로는 정말 많은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을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약 12만 개 이상의 고객이 태블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500개 이상의 고객들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태블로를 통해 데이터 문화를 정착하고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요소와 데이터 문화 정착을 위한 태블로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세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태블로를 통해 심평원 데이터 분석 등의 데모를 태블로 코리아의 명환식 컨설턴트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 소프트웨어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명화식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세션은 제약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아젠다를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심평원 데이터 분석입니다. 어떻게 현업 담당자와 영업 담당자들이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끌고 오고 태블로 프랩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바이벌 아널리시스 중에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실제로 태블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평원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진 대시보드부터 데모를 시연할 텐데요. 해당 대시보드는 심평원에서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심평원 데이터가 월 단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매출이라든지 사용량 현황 혹은 매출 대비 사용량인 UD 프라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기 단위 혹은 연 단위 기준으로도 데이터를 집계를 변경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보이는 차트는 맵 차트인데요. 지역별 매출 현황이라든지 코드 그리고 요양기관별 매출을 이렇게 사용량 기준으로 혹은 유닛 프라이스 기준으로도 변경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약 팀장이 돼서 여기 보이시는 항암제인 L01X라는 ATC 코드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이렇게 L01X라는 코드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차트를 변경해서 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닛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은 의원을 제가 한 번 더 클릭을 해보고요. 이때 성동구가 가장 높은 유닛 프라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동구를 클릭하면 성동구 기준으로 모든 차트들이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영업사원을 호출하여서 비슷한 제약인 L01A에 해당하는 ATC 코드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블로 서버에 댓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해당 영업사원을 이렇게 태그를 한 상태에서 코멘트를 남기게 되면 해당 영업사원의 메일에 이렇게 스크린샷과 함께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은 여기 보이시는 뷰인 태블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대시보드로 들어와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L01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니 신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받고 정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신평원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의료 통계 정보 그리고 ATC 코드 3단계별 사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코드를 조회한 다음에 보이시는 날짜와 시도와 그리고 보험자라든지 기타에 대한 필드들을 조정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평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문제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원 데이터는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다운받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등 각각의 다른 엑셀 시트들이 이렇게 저장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쭉 세로로 붙여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는 유니온 데이터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니온 데이터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통합되기 좋은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야 하지만 신평원 데이터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끊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쭉 이어 붙였을 때 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수치들이 2배로 뻥튀기 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제를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포맷으로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신평원 데이터를 엑셀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고 저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프랩을 실행해 주고요. 저는 이미 다운받은 신평원 데이터를 모두 드래그해서 태블로 프랩에다가 이렇게 이관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 부분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해석기를 클릭하게 되면 태블로가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정제해 줍니다. 강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태블로가 어떻게 데이터를 정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해당 데이터가 아까 저희가 보았던 불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삭제하고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경기에 해당한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보시는 유니온에다가 놓게 되면 손쉽게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모두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해석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반 정도 정제하고 저는 유니온 조인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영업 담당자가 태블로 프랩 없이 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일부 정제하고 통합하는데 며칠 혹은 몇 주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랩을 활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클릭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 저는 추가적인 데이터 정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단계를 제가 추가를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개 정보를 총계 정보를 클릭과 제외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였던 여기 파일명 같은 것들을 또한 이렇게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제 과정을 제거, 필드 제거라고 설명을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날짜와 금액과 수량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모두 2개의 컬럼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피벗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피벗을 누르게 되면
열을 행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2년의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중복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간단하게 피벗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에 해당하는 것을 값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날짜 및 기준 정보라고 해당 컬럼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 및 기준 정보와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이 컬럼에는 날짜 정보와 기준 정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단계를 클릭해서 해당 데이터를 정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에 값 분할 그리고 자동 분할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필드를 자동으로 정지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 정보이기 때문에 연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준 정보라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과 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날짜에 해당하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내가 필드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하면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에 해당하는 정보, 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붙이고 날짜, 그리고 월단이라고 이렇게 필드명을 지정하면 새로운 필드를 이렇게 손쉽게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해당 컬럼은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기준 정보를 수량과 금액으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의 컬럼으로 이번엔 행에서 열로 피벗을 해볼 텐데요. 이러한 것도 다시 한번 피벗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열을 행으로가 아닌 행을 열로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피벗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 정보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값을 다시 이렇게 넣게 되면 수량에 해당하는 필드와 금액에 해당하는 필드를 이렇게 각각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량에 해당하는 필드가 있는 곳에는 금액이 널이 잡히게 되고 금액이 있는 곳에는 수량이 널로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계를 클릭을 하고요. 제가 원하는 필드를 그룹화하고 집계하고 싶은 필드를 넣어서 그룹화된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양 기관과 날짜 그리고 지역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그룹화된 필드에 드래그해서 드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집계하고 싶은 금액에 해당하는 필드랑 수량에 해당하는 필드를 놓게 되면 정제 과정이 모두 끝나는 게요.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형식 그대로 데이터가 잘 정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형식 그대로 데이터가 통합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정제된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한 상태에서 출력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파일은 제 컴퓨터에다가 제 데스크탑에 저장할 수 있고요. 태블로 서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데이터베이스에도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데모이다 보니까 파일로 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요. 저는 L01A1이라는 파일명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름을 L01A1이라고 하고 흐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흐름이 맞춰졌는데요. 제가 아까 지정한 경로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L0A1이라는 하이퍼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하이퍼 파일은 태블로가 분석하기 좋은 용도로 저장한 압축 형태의 파일인데요. 해당 파일을 바로 태블로 데스크탑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시키면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궁금했던 시군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행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금액과 수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열 선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액 옆에 정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단번에 강남구가 금액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량 기준으로는 송파구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분석했던 유닛 프라이스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금액, sum 수량을 통해서 유닛 프라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새로운 필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필드를 그대로 열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한번 정렬을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에서는 홍천군이 가장 높은 유닛 프라이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날짜 단위로 아까 제가 확인하였던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아산시가 가장 높은 유닛 프라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영업 담당자 혼자 정지하고 분석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데 며칠,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로를 도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태블로 프랩과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단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만에 데이터 분석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분석가와 사이언티스트가 말하는 데이터 정제에 대한 시간을 확연하게 줄여서 오히려 분석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신평원 데이터 분석이었고요. 다음에는 통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약사에서 통계 분석을 태블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블로를 통해 어떻게 통계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커리어를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해서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통계 리포트를 많이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R이나 파이썬 같은 툴을 이용해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을 많이 활용했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러한 통계 리포트를 만들면 데이터 분석가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현업 담당자 같은 마케팅 담당자나 영업 담당자가 이 리포트를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리포트는 수많은 통계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테이블 형식의 수치가 많이 나열이 되고요. 이 수치를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다수의 설명들이 붙게 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통계 코드를 이 리포트에다 그대로 넣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마케팅 담당자나 영업 담당자는 이 리포트를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여러 내용들이 나오기 되기 때문에 각 수치별로 비교하기도 어렵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분석가만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필드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변수가 많아질 때마다 새로운 이렇게 시각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이미지를 붙여넣다 보니 이미지 지옥에 리포트가 빠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통계는 변수가 많을수록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태블로를 활용하시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먼저 시연을 통해 해당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시보드는 제가 유방암 환자 임상실험에 해한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어 본 서바이벌 아나리시스 카플란 마이어 커브인데요. 지금 처음에 보이시는 이 67일 경과에서는 거의 100%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약 9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생존율이 한 34% 정도에 머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바이벌 아나리시스 커브를 변수를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변수에 맞춰서 만약에 림프절 전이가 되었을 때 10개 이하와 10개 이상의 생존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 이상의 림프절 전이가 된 환자는 6%의 생존율을 기록하는 데 반해
10개 이하의 림프절 전이 환자는 38%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환자의 나이에 대한 변수를 클릭하게 되면 나이에 해당하는 걸 비교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과 60세 이하의 환자의 생존율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종양 기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양 사이즈로도 변수를 클릭해서 해당 변수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새로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호르몬제 효과라는 변수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약의 효과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한 환자는 43%의 최종 생존율을 보였지만 호르몬제를 미투여한 환자는 23%의 생존율을 보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변수를 클릭하게 되면 림프절 전이가 10개 이하인 환자에게 호르몬제가 효과적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이를 클릭하게 되면 60세 이상의 환자에게 호르몬제가 잘 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태블로로 구현하게 된다면 반응형으로 좀 더 쉽게 변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또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계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도구 설명을 통해 해당 설명을 넣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을 클릭해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수치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장의 리포트를 단 하나의 대시보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영업 담당자나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곳에 대시보드를 저장해서 영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고객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 환자들에게 제약 효과를 이렇게 통계 기반으로 제공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자료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존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해당 대시보드를 만든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먼저 통계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이 통계 코드를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코드를 또 작성해야 되는데요. 대시보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HTML이나 CSS 코드를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이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시보드를 서버를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셔야 되고요. 서버를 구매하셨으면 서버 담당자가 이 서버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통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코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태블로를 활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함수 입력만으로 방금 보셨던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대시보드 코드 작성이라든지 HTML 혹은 대시보드 서버에 대한 그런 리소스를 충분히 훨씬 더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태블로를 통해 이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태블로를 구현하려면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태블로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ST는 생존율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TI는 특정 사망 발생 시점이고 해당 발생 시점의 전체 환자의 모수 그리고 사망주 수를 나누어서 사망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를 해서 생존율을 구하는 건데요. 이러한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위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구현할 텐데요. 환자의 변수에 해당하는 종양 기수라든지 호르몬제 효과, 폐경 여부, 나이, 그리고 종양 사이즈 같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환자 아이디와 그리고 특정 시점, 그리고 해당 환자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시점의 전체 사망자 수를 수식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의 샘플 수를 이렇게 함수로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함수를 그대로 입력하시기만 하면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태블로에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태블로 파일을 열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미리 제가 준비를 하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먼저 넘버 오브 리코트라는
필드를 입력을 하고 1을 입력하여 전체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현재 686개의 샘플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정 시점의 사망자 수, 그리고 특정 시점의 전체 환자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플란 마이어 곡선에 해당하는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여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를 열선반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그대로 행선반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에 해당하는 생존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종양 기수에 해당하는 그레이드 변수를 색상에다가 올려주면 종양 기수별로 생존율을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경 여부라든지 혹은 림프절 전이 같은 변수를 이렇게 색상에 변경하면 각기 다른 생존율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호르몬제 효과도 이렇게 색상에 놓게 되면 생존율을 비교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태블로에서 매개 변수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필드와 연동을 하시면 필터 형식으로 이런 변수들을 바꿔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대로 변수 선택이라는 이 필드를 색상에 올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를 클릭해서 필터 형식으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전환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시트의 제목을 생존율 분석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고요. 그대로 제가 서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상단의 서버를 클릭하고 통합 문서를 게시를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해당 워크시트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뷰 그대로 서버에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자료를 회의라든지 혹은 미팅 자료로 활용하신다면 이 URL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고 해당 자료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으로 입력을 하시면 수시간이나 혹은 며칠이 걸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태블로를 통해서 활용하신다면 단 몇 분,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적인 생존율 분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아젠다로 여러분들께 데모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아젠다는 심평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태블로 프랩을 활용해서 어떻게 손쉽게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는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태블로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빠르게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서바이벌 아날리시스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데모 대시보드는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태블로 퍼블릭의 서바이벌 아날리시스를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었던 이 대시보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변수를 연동해서 해당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는지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명화식 컨설턴트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